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하면서 좀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실린 신문 기사를 읽어줬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방송 정지를 당했습니다. 경고를 먹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노딱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간 아마 방송을 못하게 경고가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나라에서는 북한에 대한, 즉 북은 국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북한 괴뢰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참칭하는 바로 테러, 범죄, 악한들에 모여있는 집합체이지, 그것은 결코 나라다 혹은 국가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갖가지 이런 만행을 펼쳐왔고, 1950년도에는 6월 25일 날 새벽에 기습적인 남침을 함으로써 3년여 동안의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그야말로 갖가지 폭격으로 인해서 잿더미만 남게 되었고, 그리고 100만 이상 되는 양민들이 군인들과 함께 죽어나갔으며, 또 수백만의 남북 간의 이산 가족이 생겨나는 이러한 참 처참한 일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러한 북을 우리가 증오하고 경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1950년도에는 남침을 당했지만 이제는 북한 지역을 우리 손으로 자유의 물결로 수복을 해서 저 북쪽에 있는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저는 젊은 날에 대학원까지 마치고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를 해서 국가를 위한, 그리고 북쪽 지역의 괴수들을 섬멸하고 북한 지역을 통합하려는 그 뜻을 이루고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 즉 중앙정보부, 그 당시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그 안기부에 입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해외 분야, 그리고 북한 분야에서 줄곧 단 하루도 저는 국내 부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의 젊은 청춘을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거기서 북한, 그리고 해외, 이런 분야에서만 일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적들이 노리고 원하고 탐욕스럽게 이룩하고자 하는 바를 누구보다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을 상대로 한 저의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도 많은 소재들이 북한 괴뢰를 소재로 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에 대해서 무슨 환상을 갖고 마치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토 내에 국민들이 계시다라면 제 방송을 보고 좀 깨어나기 바랍니다. 북은 분명히 우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나도 이질화된 적대 세력들입니다. 특히 북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역사상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그 괴물 김일성을 소위 신으로 숭상하는 지금 독재 왕권 체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에 입각한
김일성 우상 숭배 독재 왕권 체제가 바로 북한 괴뢰라고 하는 국제 테러 범죄 집단들의 실상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북에 대한 경계심이 지나간 5년 동안 급속도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구조나 젊은이들 청장년층 그리고 중년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미망에 헛된 생각을 하면서 북과는 잘 지내야 되고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헛되고 망령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사회 풍조를 깨우치고 그리고 일깨워서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마련하고자 제가 이렇게 날마다 방송을 찍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저의 방송에 대해서 지금 경고가 쌓이고 있고 이와 같은 도대체가 합리적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가 2022년 5월 10일이죠. 대선은 3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3월 9일로부터 기산해 볼 때 근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나 이 나라에 곳곳에서 거짓말과 거짓 그리고 불량스러운 더러운 자들에 의한 이런 악행과 불법이 지금도 아무 데서나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정상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힘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즉, 국민 주권이 기본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제1조에도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년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건국할 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거한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귀한 자유라는 그 가치가 지금 너무나도 훼손되어 버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나 많이 외쳐왔지만 이 땅 위에서 자유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동학농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원래 당시 그 지역에 고부군의 군수로 있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병갑이의 폭정과 악행에 견디다 못해서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그리고 그 조병갑이는 그 만석보라고 하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미 그 주민들이 쓰고 있는 또 다른 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돈 한 푼 안 주면서 강제 노역에 부역에 동원을 해서 만들고 난 이후에 만석보모를 쓰는데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수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동학농민의 난이었습니다. 혹은 그냥 줄여서 동학난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요. 전라도에서 지금 새만금의 이 북한 오지 체험을
해도 그것보다 더 못할 이 잼버리 오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 세계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만행을 벌린 게 바로 전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라 고부군수 조병갑이야말로 탐관오리의 전형인자였습니다. 탐관이 뭐죠? 탐관은 관직을 탐욕스럽게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을 탐관이라 하고요. 오리라고 하면요. 오는 오물, 오수 할 때 이 더러울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리라는 거는 향리, 즉 벼슬아치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리 역시 아주 만행과 폭정과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저급한 공무원들을, 공직자들을 오리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탐관 오리를 매우 혐오합니다. 그리고 배격하고 싫어하죠. 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예요. 오늘날 이 오리가 탐관 오리들이 발호하고 있었음이 지금 다른 곳도 아닌 전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요, 반드시 썩어빠진 관리들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청나라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늘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멸망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농민들, 평민들의 난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또한 전혀 다를 바가 없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탐관 오리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한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탐관 오리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백성들끼리 서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사연을, 배경을 띠고 있었을 때 생겨났던 일들이 임꺽정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지매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홍경래라는 사람도 난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님이라고 하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고 무슨 신문고 북을 치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진실을 전하고자 하여도 탐관오리들은 원천적으로 그 통로를 막아버렸었죠. 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데 나라님이라고 하는 임금, 군주, 이 자들이 관리라고 하는 이 양반계층에 이 썩어빠진 이 부패 부정의 탐관오리들의 말에 속아서 나라를 올바르게 치리를 하지 못하고 나라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을 무수히 탄압했던 사례들이 우리 역사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도 역시 죽고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역성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가 공민왕 시절에 많이 망가졌었죠. 그때 망가진 고려 왕조를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성계가 했던 위화도 해군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늘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즉 하늘의 뜻에 순리를 받들어서 잘 순응하는 사람들은 흥하게 됩니다. 흥성하게 되는데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정반대로 하는 자들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곧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인내천이라 그랬습니다. 인내천.
사람인 이에 내 하늘천. 사람이 이에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 만렵이 되면 우리가 보통 대한제국으로 국가 이름도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우리가 통상 구한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구한말이 되어서 전라도 지역은요, 이 탐관 오리들에 의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필설로는 다할 수 없는 그러한 만행과 부정, 수탈이 전라도 지역에서 도처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풍양조씨,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아래에서 조선이라는 땅은 이러한 세도가들의 부정과 부패로 망국의 길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외에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감지조차 못하는 이러한 무지몽매한 자들이 지도자랍시고 임금이라고 군주라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양반이라는 명예를 사고 팝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고을 원님의 사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과거 시험 합격을 조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직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얼마나 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 이 백성들, 양민들을 수탈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혹은 읽어볼 때요, 얼마나 우리는 창피하고 우리의 그 격앙된 우리의 감정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이러한 정말 참극의 조선말 역사를 읽다 보면은요, 눈물이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목민심서를 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 전라도 땅의 유배, 귀향을 갔다가 여러 가지 부류의 명작을 남기게 됐는데요. 아마 그러한 정약용 선생이 생각하듯이 그러한 목민관, 즉 백성을 제대로 잘 키워내는, 백성들을 선양하고 양육하고 지도해서 건강한 백성으로 변모시키는 그러한 지방 관리가 당시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지금 새만금에서 잼버리의 참극이 일어나게 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만약에 정약용 선생님과 그 정약용 선생의 후손들처럼 전라도 땅을 그러한 정씨 가문에서 도배를 해버리고 정말 전라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후예들로만 구성이 됐더라면 전라도 땅이 저런 식으로 부패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병갑의 학정에 못 이겨서 동학혁명, 동학농민의 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백성들은 이러한 조병갑 군수를 이 세상에 그에 의한 이 참혹한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곡괭이 들고 낫을 들고 이렇게 농민이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조병갑 같은 탐관오리에 속은 나라님, 병신보다 못한 임금들이 되겠죠. 그 임금들은 오히려 군대를 보내서 백성들이 소위 역성혁명 같은 모반을 한다라고 백성들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절에도 명확한 진실, 사실을 틀어막았던 것들이 바로 탐관 오리들입니다. 자, 이에 황토현에서 동학민중 봉기가 일어났었고요. 또 흰옷을 입고 농사짓던 백성들이
무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군주 임금이라고 하는 자는 일본 군대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마침내 그들이 불러들인 일본 제국주의에 의거해서 마침내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을 하는 과정도 아주 용렬하고 비루하고 비겁했습니다. 즉 여색에 탐닉하고 먹고 놀고 싸지르기만 하던 고종이라고 하는 군주가 본인과 왕실의 평안함만을 생각한 채 국토와 국민을 일본 놈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종이라고 하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이런 거 보고 진짜 귀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종이라는 자가 이 나라 백성들의 뜻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을 불러들여서 마침내 그 일본군들이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대한민국 이 조선반도를 그대로 꿀떡 먹어 삼켜버렸습니다. 자, 전라도가 역사적으로 이처럼 권문세가들의 수탈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번에 발생한 새만금처럼 드넓은 들판, 평야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호남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이 얼마나 많았기에 어사로 역할을 했던 어사 박문수조차 그 들판을 향해서 큰 절을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도 암행어사 박문수의 눈에도 전라도 지역의 평야지대는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름진 땅, 기름진 평야였습니다. 조선의 조정이라는 곳에서는 이처럼 풍요로운 전라도에서 당파 싸움에 밀려난 귀양을 보내는 자들의 그 귀양지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사람을 귀양 보냈을 때 그러한 귀양객들에게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곡이 생산되는 곳은 전라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산 정약용 선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귀양을 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서포 김만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서포 김만중이가 전라도 아닙니다. 서포 김만중이는 이제 거제도로 귀양 갔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 고을의 사또 원님이라고 하는 자가요, 이 너무 가난한 살림이라 비난한 고을 형편이라 귀양을 보내는 이 귀양객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다시는 보내지 말라는 그런 상소를 조정에 올렸다 그러죠. 자, 그러면 거제도는 경상도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전라도 지역보다 좀 먹고 사는 것이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요, 이 전라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요로운 가을을 해마다 맞이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탐관오리들이 수탈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힘든 노역인데, 이런 농사 짓는 일 이외에도 군역, 즉 군사에 대한 그 징발을 하는 거죠. 이런 군역에 동원되고, 또 동시에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탐관오리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귀양을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귀양 오는 사람들까지 부양해야 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지고 지냈던 것이 바로 전라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라도는 200여 년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역성혁명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집강소를 세우면서 참된 통치의 흔적도 남겼습니다마는 버림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들은 결국 그 상당수는 지리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새만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호남 평야가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꿈치를 세우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지평선을 바라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들판 위에서 우리는 만금의 부를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희망에 부푸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새만금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새만금 들판에 문재인 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 발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그 장비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중국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태양광 패널 위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서 이 태양광 패널은 새똥으로 범벅이 되어서 곧 아주 보기 흉한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돈 번 놈은 왕서방이라고 모든 부는 중국산 태양열 패널을 팔아서 재미를 본 중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즉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친중, 매국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죠. 중국과 친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 바로 본보기가 이와 같은 태양열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벌판에서 전 세계의 보이스카우트들이 모인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무주구촌동 태권도 연맹이 자리 잡은 그곳을 버려두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새만금 벌판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8월에 장렬하는 태양빛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말씀드리듯이 8월에 태양은 정말로 따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염자는 불화자가 두 개가 위아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천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염천의 그 혹서의 날씨에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이 태양빛 아래서 드디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물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인 전라북도 출신의 보이스카우트들은 가장 먼저 새만금 대회장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새만금에 달려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큰 예산들은 도로, 항만, 비행장 건설에 쓰여졌고 실질적으로 대회에 1170억 원을 배정받아서 또 그 가운데서 각종의 해외 유람을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99차례, 즉 99회를 해외 유람 관광을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이 썼죠. 자, 그리고 1170억 원을 배정을 받아서 고작 대회에 치는 돈은 152억으로 대회를 치르면서 그 잼버리 청소년 기념관조차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관계되는 인사들과 특히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이 조직위원회 사람들이요, 유람선 여행까지 포함해서 무려 99차례 해외 연수를 핑계로 된 여행을 다니고 관광을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공직자가 아니라 도둑놈들입니다. 범죄자들인 것이죠. 이 도둑놈들이 국민들께서 내어주신 혈세를 갖고요, 놀러 다니고 배불리 먹고 구경 다니면서 완전히
관광 유람을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예산들은 이미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있는 자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배를 불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아이콘 조병갑이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자 이제 2023년에 동학혁명의 원흉이었던 탈을 다시 한번 벗어 던지고 새만금에 부활해서 나타났습니다. 즉 전라도에 그렇게나 많이 파리떼 모양 창궐하던 탐관오리가 드디어 다시 출연을 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개 군의원까지 민주당이 점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역사가 두려워하는 탐관오리들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의회 의석수는 61개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40개입니다. 그 가운데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의석은 단 2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석은 민주당과 정의당 이와 같은 자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5.18 민주화 정신 이루고 떠들고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민주화 정신이 구현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 독재보다 더 흉악한 그런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라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그야말로 천만다행스럽게도 대통령 윤석열의 호소가 많이 그래도 작용을 했죠. 그리고 이 잼버리 대회가 이렇게 허망하게 망가져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삼성을 필두로 해서 여러 기업들과 교회, 심지어는 군대까지 동원이 되어서 수습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K-팝 공연을 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K-팝 공연, 이 퇴영식도 위험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 애국 시민들과 유튜버가 위험하다. 빨리 오늘 이 K-팝이 열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위험하니까 그곳을 반드시 잘 감독하고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오니까 원래 아마 거기서 테러가 예상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감행하지 못하고 그냥 안전하게 행사가 끝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탐관오리는요, 나라를 망치는 최초의 역적의 시발점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역적의 마침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관오리가 극성하고 그 수요가 증가해서 번성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그 탐관오리들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근본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썩고 썩은 더 이상 어떻게 더 썩을 수 없는 탐관오리들이 부화하는 곳이 바로 썩은 물에 또 썩은 물이 고여서 더 큰 썩은 물을 만들어낸 전라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말고 전라도 민주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라도 민주당 이 자들이 바로 문재인을 지지하였고 오늘날 종북 빨갱이라 불리는 자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는 이 치욕스러운 부정을 일으켰던 빨갱이들과 더불어 하는 전라도에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전라도 민주당에게 빌붙어서 직책을 얻고 또 그 직책을 얻은 탐관오리들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이 나라 백성들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동학과 전봉준 장군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거짓 세력들 이런 탐관오리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새만금 들판에서 그
그 탐관오리들은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를 묻어두고 다시 민주당의 세도가들의 빌붙어서 그 마을에 고을 수령이 되고 또 원림삽도가 되어서 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진정한 전라도 땅에서 참된 동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라도 출신 사람들은 전라도인 이전에 대한민국 백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